미국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제이슨 알렌 총장이 구티비를 방문해 코로나로 침체기를 겪은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을 마련해 노회 연합을 위한 1,100여 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로 무너진 선교회 회복을 위해 2박 3일간의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제공하는 기독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부산 교도소에서 상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큰 침체를 경험한 한국교회.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미국 교계도 큰 침체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빠른 정책적 변화와 교회의 예배, 부흥회 등으로 신앙 회복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이슨 알렌 총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교는 최근 신입생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와 성 정체성 문제 등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신앙 회복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시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대학원 인증기관 중 하나인 ATS 소속으로 300여 개 대학원 중 최근 5년간 성장세를 보인 학교 7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5천 명의 재학생 중 한국부 신학생은 약 700명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번째 총장으로 부임한 제이슨 알렌 총장은 학교의 성장 비결을 신앙의 타협이 없는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신앙의 혼란 속에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올바른 선언을 학생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We have been really clear about what we believe. We're very clear what we believe the Bible teaches even on the current cultural issues. Topics like marriage and gender and human identity. 최근 불거진 한국의 이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에 맞서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church is to be the pillar and support of the truth. Many denominations deny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heaven and so forth. But we are to ever be on guard. We are to be ever vigilant, always ready to defend the truth of Scripture when it is under question. 신앙의 준비를 위해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을 교육하는 이들이 현대의 세속적인 흐름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Norms from the world of entertainment and communication are often brought into the church to shape preaching, you see. Be careful about letting the world, the culture, the society seep into the church. The church's witness is strong when it is distinct. And the church must have a distinct, clear, biblical gospel witness to win the world. 알렌 총장은 이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문제에 당면한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곧 바른 말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진정한 복음을 세워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총회가 45년간 성장과 부흥을 이룬 데에는 전국노회를 하나 되게 하는 총회의 연합정신이 있었는데요. 총회는 이날 노회 산하 교회들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신임원들을 격려하고 목회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도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선 새롭게 선출된 107개 노회 소속 1,10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아무 준비 없이 노회를 섬길 수 없다며 삶 속에서 함께 울고 웃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노회원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책임 있는 임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백석의 위대한 신학과 신앙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한 회기 동안 여러분들의 노예 임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총회는 매년 4월에 교체되는 신임원들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1년간 교단과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단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특강과 세무법 강의 등 노회 발전을 위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와의 연합, 교단과 연합의 일치를 위해서 중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예 임원들이 잘 섬긴다면 각 노예의 교회들도 안정될 거고 총회도 안정될 거고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된 교단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석총회가 지난 45년간 한국 장로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교회 연합에 대한 사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 시작엔 하나된 노예연합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총회는 지난해 또 한 번의 교단연합을 이뤄 6개 교단 1,160개의 교회를 편입시키며 현재는 7천여 교회, 11,000여 명의 교역자들이 하나된 한국교회와 교단 발전을 위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란 제목으로 첫날 영성 집회를 이끌며 일꾼으로 세워진 노예 임원들에게 영성을 강조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민족과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 총회장은 신임원들에게 맡겨진 1년간의 사명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백석총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를 살리는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총회는 노회가 든든히 설 때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화합된 총회로서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국을 방문한 세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3 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인데요. 2박 3일간의 선교축제 현장에서 서로를 격려한 선교사들은 다시 한번 선교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각 권역별로 소개해놓은 부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총 83개국에 파송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은 2년마다 고국을 방문해 교단이 마련한 선교사 대회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특별히 올해 진행된 2023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는 선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해외 선교와 후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선교 부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후원에 대한 것도 많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럴수록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에 함께 힘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 30년간 선교사 파송을 이어온 교회에 대한 시상식과 영성 집회가 열린 데 이어 둘째 날은 해외 선교사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고 사업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펼쳐온 각국의 선교사들은 각 사역에 맞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선교사가 소속된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제 형성해 놓은 유무형의 재산들, 그것을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영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종교 법인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 위험한 시도죠.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망합니다. 좋은 시도는 어떤 거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선교지를 지켜온 선교사들. 이번 대회를 통해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대회를 주최한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감리회 세계선교대상을 마련할 뜻을 밝혔습니다. 만 20년 이상 사역에 헌신한 우수 선교사를 선정해 총회가 열릴 때마다 시상식을 진행하고 선정된 이들을 시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에 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교계를 도운 한국교회 법학회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겸해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많은 교계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학회 10주년을 축하했는데요. 감사예배와 비전 선포식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25일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법학회의 1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 사역보고와 10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낭독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원로이사회 이정익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법학회가 이 사회의 갈등을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섬길 때 의미가 주어지고 뜻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이 극에 달하고 그 갈등이 오늘 교회까지 덩달아 일어나는 이유는 너를 주어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법학회가 많이 질서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부 축하 순서와 비전 선포식은 학회 사역보고 영상과 함께 학회 이사장 소강성 목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소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10년 전 한국교회 법학회를 예비하셨다며 새로운 10년 비전을 위해 출발하는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서 내다보시고 한국교회 법학회라고 하는 꽃송이, 꽃다발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운 때를 미리 감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도 교계의 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축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교회 화평과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반기독교적 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법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회장 서현재 교수와 운영위원들은 학회 10주년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하나,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된다. 둘, 한국교회를 지키는 법적 방파제가 된다. 셋, 교회법 연구의 중심센터가 된다. 넷,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 이어 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데 큰 공을 세운 홍익대 법대 um선필 교수와 학회 사무처장인 정재곤 박사에게 공로자 표창과 위촉장을 수여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영희였습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24일 부산교도소에서도 상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구티비가 영화를 관람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으로 빵 300개를 마련하며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교도소 상영회를 준비한 이기학 목사는 수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남다르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티비는 전국 교정시설로 상영회를 확대하면서 내달 30일 부산 주례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에서 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7개 교단 장로회의 모임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진을 꾸리고 한국장로회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25일 201명의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에서는 43회기 공동회장과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유한기 장로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한기 신임 대표회장은 헌신의 자세로 한장총을 섬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제43대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혼신의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합력하는 한국 장로의 촌연합회라는 표어로 한장총을 섬기고자 합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17개 교단, 국내 및 미국 남가주에 25만 장로 회원을 보유한 연합체로 개신교 장로들의 초교파적 연합을 통한 교회 진흥과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국 의장대가 공항에서 도열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미국 정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넷플릭스 테드 서렌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가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지난달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25일 지지옥션이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주택가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역전세난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까지 합산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신청 경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늘어 1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로 한 분기 만에 다시 상승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게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집계한 내용입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 수출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관련 감시 품목인 워치리스트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고시 개정안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워치리스트에는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이 담겼습니다. 수출 통제는 이르면 다음 달에 본격화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별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열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확장 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전략무기나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핵 우산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미국의 핵자산 운용 과정에 한국 측이 일부 참여하는 방안 등 문구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입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백악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출마할 계획이라면서 곧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5일은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재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출마할 계획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면서 꽤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최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7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UN 특별기구인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경쟁갱단 간 충돌로 거의 7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탄에 맞거나 흉기에 찔린 부상자도 40여 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는 분쟁이 일어난 시테솔레이의 안보 상황이 경고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가 이달 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UN 경제사회처는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 2,577만 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약 14억 2,600만 명을 기록한 뒤 서서히 감소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윌모스 UN 인구국장은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 차이가 인구 최대국 자리를 바꾸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비구름과 함께 유입된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날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맑은 날씨 속에 이맘때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7도, 대구와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마라톤 대회 여자부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참가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과 몇 달 전 이 트랜스젠더가 남성부 경기에도 출전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스포츠계 일각에선 공정하지 못한 대회 규정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남녀 간 성별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